여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승무원이 있습니다. 9년 전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죠. 그리고 오늘 잊고 싶었던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녀의 운명을 뒤바꾼 놀라운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승무원 리사 콜린스입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토론토 공항을 바라봤습니다. 비행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가슴이 조여왔죠. 인천행. 제 생애 첫 한국 노선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리사. 넌 충분히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마음은 이미 9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선명했습니다. 제 첫 해외 비행이었죠. 베이징행. 승무원 유니폼을 처음 입던 날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23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던 그때, 제 손에 들린 커피 트레이가 갑자기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선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재생됐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중국인 비즈니스맨의 요청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던 저. 그리고 갑작스러운 안기류. 뜨거운 커피가 그의 값비싼 정장 위로 쏟아지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 옷이 망가졌잖아요. 당신 제대로 교육받은 거 맞아요? 그의 고함은 전체 객실에 울려 퍼졌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은 화살처럼 저를 향했죠.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리사, 괜찮아요? 토마스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토마스는 은퇴를 앞둔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죠.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토마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한국 노선이라 긴장되나 보네. 하지만 걱정 마. 한국 승객들은 다를 거야.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회사에선 단순 사고였다고 했지만 중국인 승객의 강력한 항의와 배상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탈 용기를 내는 데에는요. 그 후로 저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어요. 매 순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죠. 승객들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특히 아시아 노선은 피해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또다시 실수하면 어쩌지? 또 다른 커피 사고가 일어난다면? 토마스, 한국 승객들은 정말 다른가요? 토마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30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한 승객들이야. 넌 놀라게 될 거야. 항공사 브리핑에서 받은 한국 문화 안내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집단의식, 연장자 공경, 체면 문화. 단어들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륙 준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떨리고 있었죠.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리사, 알아? 때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야. 이번 비행이 내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전벨트를 매며 생각했어요. 14시간의 비행. 300명이 넘는 승객들. 그리고 제 첫 한국 노선. 이 비행이 끝날 무렵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 승객들은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토마스의 말이 맞았나 싶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탑승이 시작됩니다. 우선 비즈니스석 승객과 유아 동반 승객부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보통 이 순간 게이트 앞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었죠.
승객들이 앞다투어 줄을 서고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앞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아시아 노선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승객들은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어요. 비즈니스석과 유아 동반 승객들만 조용히 앞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줄은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서 있었죠. 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게이트 데스크 옆에 서서 탑승권을 확인하는 제 옆으로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봤지? 내가 뭘 했어. 한국 승객들은 정말 특별하다니까.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준비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탑승권과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게이트에 도착해서 허둥지둥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휴대폰이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고 외투는 팔에 단정히 걸쳐져 있었어요. 마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의 모든 절차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승객마다 여권과 탑승권을 정확히 준비해두고 기내에 가져갈 물품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탑승객들을 관찰했어요. 어린아이들조차 부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뛰어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었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며 질서를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한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가방을,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아이들 좌석은 창가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미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탑승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 이유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아. 마지막 승객이 탑승한 후 게이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게이트와는 달리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심지어 의자에 놓여있던 신문이나 잡지도 정리되어 있었죠.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승객들을 맞이하며 느낀 이 새로운 경험이 비행 내내 계속될지 궁금했습니다. 객실로 들어서자 승객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짐칸은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죠. 제 담당 구역으로 향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긴장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생겼어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인 감정이었죠. 이 비행은 뭔가 특별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며 승무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토마스의 말처럼 이번 한국 노선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승객들 대부분이 영화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와 차를 준비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탑승 과정이 너무 순조로웠거든요. 한국 승객들의 질서 정연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죠. 트롤리를 밀며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승객들은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청할 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니 긴장했던 어깨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커피 어떻게 드릴까요? 블랙으로요? 아니면 크림과 설탕을 넣어드릴까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중년 남성 승객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블랙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따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공중에서 흔들렸어요. 터뷸런스였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난기류의 비행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포트도 함께 흔들렸고 뜨거운 커피가 승객의 흰 셔츠와 회색 바지 위로 쏟아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느린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뜨거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승객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소리 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9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실패했다. 또 다시 같은 실수를.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9년 전 중국인 승객의 화난 표정과 고함치는 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온 정직 처분과 자책감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냅킨을 꺼내 승객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명히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눈썹이 찌푸려졌죠. 승객은 깊게 한숨을 크게 내쉰 후 냅킨을 받아들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옆자리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물티슈와 냅킨을 건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죠. 토마스가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괜찮아, 리사. 내가 처리할게. 잠시 뒤로 가서 숨을 고르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갤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죠. 잠시 후 토마스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거야. 그 승객이 오히려 네가 놀랐을까봐 걱정하더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다시 객실로 돌아가 상황을 지켜보니 커피를 쏟았던 승객은 이미 다른 승객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룩진 옷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 승객들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앞좌석을 배려하며 쓰레기를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심지어 커피를 쏟았던 그 승객은 다른 승객이 큰 짐을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음료 서비스를 한 번 더 돌 때 용기를 내어 그 승객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불만이 아닌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갤리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 이것이 바로 토마스가 말했던 다름의 의미였을까요? 처음으로 저는 문화적 차이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휴식 시간에 갤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커피 사고가 9년 전과 얼마나 다른 결말을 맺었는지 비교하니 놀라웠어요. 같은 사고, 같은 실수였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마스가 옆자리에 앉아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죠. 무슨 생각 중이야? 그냥 문화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토마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많은 비행과 경험이 새겨져 있었어요. 네가 9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중국인 비즈니스맨의 고급 정장에 커피를 쏟았을 때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함을 질렀던 모습. 당신,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배상해야 할 거야. 매니저 불러. 그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화를 냈고 결국 저는 매니저에게 불려가 사과했죠. 그는 일단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항공사에 공식 컴플레인을 넣고 옷값 배상과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 일로 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양 문화는 다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르네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어.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달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9년간 여러 노선을 담당하면서 일본 승객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의 반응도 떠올려 봤습니다. 일본인 승객의 경우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 때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기는 듯 했어요. 나중에 항공사에 공식적인 피드백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불만은 분명히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일본 승객들은 겉으로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불만이 있어도 직접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일본 문화의 특징이야. 본심과 겉모습을 구분하지. 오늘 만난 한국인 승객은 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화를 냈지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후에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갔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기까지 했죠. 더 놀라운 건 비행이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승객이 직접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는 제가 좀 과민하게 반응했네요. 당황해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승객이 승무원에게 사과하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직설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야. 정의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비행을 마치고 객실을 정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봤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의 질서와 배려, 솔직함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커피를 쏟은 그 승객의 겉옷에 묻은 얼룩이 생각났어요. 겉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도 내면의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준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번 비행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는 섭씨 18도, 맑은 날씨입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객실을 순찰하며 마지막 점검에 나섰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기 전 안전벨트와 테이블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죠. 착륙 준비를 마친 뒤 제 좌석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했지만 예상과 달리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한국 승객들의 질서와 배려는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노선과도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객실은 조용했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에 짐을 꺼내려고 서두르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한국 승객들은 차분하게 표시등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 모습도 다른 노선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먼저 통로 쪽 승객들이 차례로 일어나 상단 수납장에 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놀라운 건 자기 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 승객의 짐까지 함께 꺼내주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를 동반한 승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앞좌석에 앉아있던 노부부의 짐을 꺼내주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그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화답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객실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비행기 뒷부분을 담당했던 토마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봤어? 다른 노선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가 맞았어요. 보통 착륙 직후는 가장 혼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잘 안무된 댄스 공연 같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역할을 알고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 전용 수납장에서 저희 짐까지 꺼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정중하게 짐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비행 수고 많으셨어요.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9년간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객이 승무원의 짐을 챙겨준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승객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같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배웅하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일부러 힘들게 짐을 든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젊은이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승객,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객실이 거의 비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구역을 점검했어요. 다른 노선과 비교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심지어 담요까지 깔끔하게 접어둔 흔적이 있었어요. 작은 배려지만 저희 승무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이제 믿겠지? 왜 내가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지. 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질서와 배려를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승객이 비행기를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았어요.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아침에 제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떠올랐어요. 첫 한국 노선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다음 한국 노선이 기대될 정도로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다. 이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질서와 배려가 어우러진 공동체의 힘을 목격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의 작은 배려가 모여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번 비행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승객이 모두 내린 후 승무원들은 귀국 비행을 위해 기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담당 구역을 꼼꼼히 체크하며 남은 물품이 없는지 확인했죠. 이제 곧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향하던 중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리사 승무원님. 돌아보니 비행 중 커피를 쏟았던 그 중년 남성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공항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분명 비행기에서 내린 지 꽤 시간이 지났을 텐데 아직도 공항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에?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흰색 봉투 위에는 영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제 표정에서 의아함이 느껴졌는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작은 기념품이에요. 다시 한국에 오실 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해서요. 저는 당황스러움과 감동이 섞인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저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리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는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한 후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준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휴게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태극기 모양의 키링과 접힌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태극기 키링은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뒷면에는 코리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영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중에도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친절을 경험하실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저를 울렸죠. 토마스가 휴게실로 들어와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태극기 키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쏟았던 승객이 이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태극기 키링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9년 전 커피 사고가 저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면 오늘의 커피 사고는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작은 태극기에는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화가 나도 이해하고 불편해도 배려하며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링을 제 가방에 조심스럽게 달았어요. 앞으로 비행할 때마다 이 작은 태극기가 저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하더라도 세상에는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휴게실 창문 너머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어요. 그 따뜻함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녹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극기 키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다시 한국 노선을 담당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그날 만난 승객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과 이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귀국 비행 준비를 위해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태극기 키링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죠. 탑승구에 도착하자 승무원들이 모여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선영 부기장을 처음 만났어요. 한국계 캐나다인인 이선영 부기장은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34세로 저보다 2살 많았죠.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여유가 생겼을 때 이선영 부기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첫 한국 노선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 커피 사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한국 승객들의 이해심과 배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방금 받은 태극기 키링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이런 문화는 처음 접해봤거든요. 이선영 부기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특별한 면을 경험하셨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살던 민족이에요. 누군가 힘들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오늘 비행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줄을 서는 질서, 서로 돕는 모습, 그리고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까지. 이선영 부기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이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때로는 직설적이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나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이선영 씨, 저는 오늘 비로소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운 것 같아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동과 공감은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선영 부기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더 많은 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커피를 쏟았던 승객이 남긴 메모와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9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이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교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태극기 키링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물건 속에 담긴 의미가 이제는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이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제 삶과 일의 방식에 녹여내리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더 깊이 이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겠다고 말이죠.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이었지만 한국의 정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어제 이맘때만 해도 저는 첫 한국 노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했죠. 휴식 시간에 토마스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때, 리사? 한국 노선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국 노선 주세요. 토마스는 크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아시아 노선을 피해왔던 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가방에서 태극기 키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토마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의 정을 경험한 거군.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기장에 기록했어요. 커피 사고부터 승객들의 질서와 배려, 그리고 마지막 선물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선영 부기장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누군가 힘들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태극기 키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삶에서도 그런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비행을 마치고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토마스가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너와 한국 노선을 한 번 더 같이 타고 싶구나.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선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인정이었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토마스.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창문 너머로 토론토의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삶에서 가장 진정한 배려와 존중을 경험한 곳, 그리고 저의 오랜 두려움을 녹여준 곳에 말이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태극기 키링을 제 열쇠고리에 달았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9년 전 그 커피 사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깨달음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값진 교훈을 준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케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앞으로 한국 노선 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요청이 아니라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숨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손에 쥔 태극기 키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질서와 따뜻함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단순한 미소와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마음을 앞으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키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감으로, 불안 대신 설렘으로 말이죠.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